어서 오세요. 네.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다. 다시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어제 비가 오더니 네, 공기가 아주 맑아졌어요. 그죠. 네. 미세먼지가 싹 풀려가지고. 근데 아직도 약간 하늘은 음. 파란 가을 하늘은 아니에요. 약간 회색빛이 도는 약간 그런 날씨이긴 해요. 그죠?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좋아요. 아, 이런 날씨를 약간 뭔가 어두침침한 그런. 근데 그림은 되게 밝아서 좋다는. 네, 카이전 화가님이십니다. 네, 인사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상상창의방송의 카이전. 장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맞았나요? 네. 교수님, 저 오늘은요, 네.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요.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아니에요. 저희가 가을, 비가 오고 또 이제 겨울이 또 왔잖아요. 사실 네. 입동을 지나서 이제 좀 뭔가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조촐하게나마 네. 네, 저희는 굉장히 화려한 것을 기대했지만. 네. 작가와의 만남. 네, 작가와의 만남. 네, 그렇게 해서. 즐거운 또,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또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떤 이 대한상상창의 방송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방송을 보시고 계신지 또 어떤 부분에 또 기대를 하고 계신지 이런 말씀도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퀴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재밌게 또 맞춰주시고 네. 또 저희 방송을 또 굉장히 많이 또 소소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또 맞춰주시는 분들께 또 소소한 또 선물을 또 해드리게 상상 됐죠. 이상으로 네.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퀴즈를 제 출제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둘이 짰나 싶었어. 그죠? 저는 그런 의심을 받을 너무 정도로 잘 맞춰가지고. 네, 심지어 제 지인이어가지고 저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말 제 그거를 보셨나?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네, 제 그걸 다 읽고 계신 듯한 네, 그런 생각을 그만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에 저희가 이벤트를 저번에 했잖아요. 네. 근데 사진에 이벤트 당첨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아직도 안 보내주신 분들은 뭐죠? 아직 저희 방송을 안 보신 건가요? 아니면 바쁘셔서 사진을 못 보내주신 걸까요? 이 사회에 지금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바빠서. 네. 아니면 그래서 이벤트를 네. 지금 이춘경님의 그러니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네. 지금 여기에 사진. 예. 너무 멋있어요. 두 가지 버전으로 했죠. 네. 하루 제일 종일 먼저 그러셨다고. 제일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제 한 가지 버전으로 알 텐데. 네. 이춘경님만 두 가지 버전으로 네. 핑크한 거하고.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약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거하고. 네, 전 좀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왜 제 거는 도대체 안 그려주시는 거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튼. 조만간 제가 엘리 씨를 또 이렇게 네. 만들어가지고 공개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하루하루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많은 분들과 또 나눈 대화 끝에 제가 또 이제 준비를 해오는 그런 또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카이전 교수님께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짜잔! 짜잔! 누굴까요? 이건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요? 네. 어떻게 쉬울 수가 있죠? 아니, 뭐 되게 어려운 문제 내는 줄 알았더니. 맞춰보세요. 크림트. 이름까지 얘기해주세요. 구스타프 크림트. 오, 역시. 화가님은 다르십니다. 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네. 여러분들 작품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작업복을 네. 따로 만들려고 네. 그 와이프하고 올 네. 여름에 네. 한참 논의를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는구나. 네. 사실, 그 고흐라든지, 뭐 귀를 자른, 뭐 아니면 화가를 기억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화가가 아닌 이상은 저는 구스타프 클림트를 딱 보고서는 솔직히 그냥 그 뱃사공이나 낚시꾼인 줄 알았어요. 절대 이분이 그 더 키스라는 작품을 그리신 화가분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분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거에 꽂혀 있는지 알고 계시죠, 교수님? 네. 네, 뭘까요? 황금. 그렇죠. 제가 네. 요즘에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데요. 20년 만에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제 그림에 금을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황금에 꽂혀가지고 금을 넣어서 그리고 있는데, 그 금 하면은 또 구스타프 클림트잖아요. 그렇죠. 네, 금이 이제 그림에 들어가져 네. 있고, 또 구스타프 클림트 하면은 또 다양한 이제 또 그림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은 그 심리학 이런 거에도 굉장히 네, 관심이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이드, 네, 프로이드. 네, 프로이드에도 관심이 많고, 또 이 프로이드가 우리나라에 또 학교가 그 석사 학위가 또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프로이드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프로이드적인 그 심리학적인 부분과 구스타프 클림트와의 관계,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 유일하다. 카이전 교수님. 제가 유일하진 않지. 이거를 어떻게, 프로이드와 구스타프 클림트를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거며,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거는 뭐, 그래요. 뭐 아니라고 쳐도, 아무튼 간에.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직업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그런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이제 대화를 통해서 우리 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인문학적인 부분뿐 아니라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더 키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작품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솔직히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어렵거든요. 네. 저는 사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쫙 읽어봤을 때 뭐 가장 비싼 작품 100위 안에 뭐 6점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바라봤을 때 좀 난해하다. 그리고 네. 구스타프 클림트가 막 병에 걸렸었다. 뭐 이런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성병에 걸려서 이런 그림을 그렸나? 이런 이상한 그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작가님이 보시는 구스타프 클림트는 어떤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림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좋을지, 이런 설명을 좀 듣고 싶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대화 내용을 오늘 조금 심도 있게 좀 나눠보면 어떨까? 클림트는 아주 신비한 어떤 화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생애가 네. 스스로가 신비주의를 뭐 이렇게 하려고 신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그 기록물들을 네. 연인이었던 애인이 네. 다 불태워요, 마지막에. 그래요? 애인이 네. 한 14명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14명은 친자 확인 소송을 냈던 사람이 14명. 그러니까 서로 그 사람의 구스타프 클림트 아이를 낳은 아들이다. 사람이 14명이고, 아하. 사귄 여자는 뭐, 몇 배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럴 네.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의 기록물들이 다 이제 소실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좀, 비밀스럽고, 음흠. 신비하고 이렇게 된 거고, 클림트는 일단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클림트를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은 이제 유럽의 네. 중앙에 이제 뭐 그냥 중간 크기 정도, 어찌 보면 조금 작은 나라지만, 이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의 웬만한 나라의 이 왕이나 귀족들은 이 함스부르크 그 집안의 네. 그 혈통들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뭐 몇몇 나라 빼고는 다 이 사람들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다. 네. 이래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특히 신성 로마 제국에서 그 영향력을 크게 발휘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유럽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왕조가 막 500년, 1000년 뭐 이렇게 맞아요. 가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불과 막 10년 사이에도 나라가 막 커졌다, 좁아졌다, 뭐 이 나라 됐다, 저 나라 됐다, 뭐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 직전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중봉기가 1년에 막 70번씩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학혁명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학혁명은
이거 한 번으로도 엄청난 그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그와 유사한 게 1년에 막 70번씩 일어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1년이 저번에도 52주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는 거예요, 이게 민중봉기가. 그래서 그게 막 이 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막 뒤바뀌고 그러는 데인데, 그런 유럽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통치력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강력한 통치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규제예요, 규제. 음흠. 규제. 강력한 어떤 규제와 강력한 법에 의해서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세분화해 갖고 국민들한테 그걸 계속 강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강요 문화가 그 악명이 아주 높은 중세 시대를 만들었던 거고, 중세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니 뭐니 해가지고 인간 중심의 어떤 사회로 가려고 막 애를 써도 그 전통이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나라, 그렇게 강력한 나라에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분, 프로이드하고 크림트 두 사람 다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이제 전통적인 사고를 탈피하려고 하는 욕구가 아주 극대화됐던 거죠. 두 사람을 또 어떻게 잘 비교를 하셨는데, 크림트도 그렇고, 이제 프로이드도 그렇고, 인간의 욕망에서 이제 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이 그 시대, 그러니까 이 1800년대 말 요때에 인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하게 어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좀 이상하게 좀 비춰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후에 오히려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은 인물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규제가 심한 사회니까 억압을 많이 했죠. 영국 같은 경우를 또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영국 그러면 지금 뭐 신사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근데 원래는 이제 해적의 나라였고, 네. 그 뭐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니까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해적의 나라였고, 그리고 이 성병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퇴폐하고. 그런데 겉으로 이제 표면으로 나타내는 거는 그렇지 못하고, 또 규제나 이런 것들도 아주 엄격하고, 네. 심지어는 무슨 뭐 이 의자 다리나 피아노 다리, 이게 여성의 다리를 보여주는 것 같은 오. 그런 성적 욕구를 느끼게 한다고 거기다 카버를 막 씌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럼 보여주지 못하게.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이제 성적 욕구를 분출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못하겠죠. 어. 그 억압이 굉장히 심했는데, 크림트가 살면서 이제 만들었던 단체가 하나 있어요. 분리파라고. 네. 빈 분리파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분리파라고 하는 거는 이 고전적 의식, 그러니까 과거에 해오던 어떤 이 문화를 단절시키고 아. 이제 새로운 어떤 문화로 가야 된다. 그럼 새로운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 귀족과 서민. 근데 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현으로 분리파라는 용어를 쓴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분리파의 회장이었고, 그런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크림트는 과거의 어떤 이 표현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으로 막 들어가죠.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자유로운 어떤 연애, 자유연애.
지금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죠. 자유로운 지금은 예, 가능하겠지만. 네, 지금은 자유로운 어떤 생각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유연애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을 갖다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낸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규제가 심했던 그런 시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표출해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델을 세워놓고 모델하고 이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연애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있고 그가 다루는 주제가 대부분 성적인 건데 에로티시즘인데 그것을 이제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가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규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시대의 규제를 그것을 타파시키겠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전적인 규범들이 인간을 얽매이게 만들고 인간의 자유로운 사상과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말살시키는 거다. 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작업을 그렇게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그 구스타프 클림트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도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멋있다. 아니면 이 그림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차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그냥 뭐 쉽게 바라본다면. 그리고 2차적으로는 뭐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어떤 그림을 바라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크림트는 원래 아버지가 네. 금세공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그림이, 네. 그래서 이제 크림트의 그림을 보게 되면 황금빛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황금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이제 그 이유에 대한 걸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표현 기법이 원래 이제 어릴 때는 굉장히 클래식한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그 정확하고 입체감이 풍부하고 원근감이 살아있고 뭐 그런 거를 썼는데 또 안에 내용에서도 스토리가 담겨 있는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크림트의 그림들 네. 예, 이런 것들은 형태도 그렇고 명암도 그렇고 이걸 좀 많이 생략을 하죠. 생략을 하고 특징적인 것들만 강조를 해갖고 상징주의적 표현을 많이 해요. 네. 그럼 상징주의적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되느냐? 그 상징성이 내포하고 있는 이 풍요, 네. 예, 풍요가 뭔지. 그러니까 뭐 은유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풍요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를 그거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키스가 유명하긴 하지만 그 키스뿐만이 아니라 크림트의 그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화면 안에 있는 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뭐 동물 또는 뭐 어떤 문양 이런 네. 것들이 각각 주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키스 같은 경우도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 키스를 하는데 키스가 막 진짜 막 네. 에로틱한 키스가 그건 아니거든. 아니고, 네. 어찌 보면 조금 무덤덤한 키스예요. 볼에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제껴져 있는. 네. 네. 저도 약간 그 이외에 왜 제목이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의 관계에서 그 서로 간의 어떤 열정을 넘어서는 단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성적 욕구의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분석을 프로이드가 도착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적 욕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착증.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속 어떤 이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프로이드의 설명을 좀 잘 보게 되면 결핍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꼭 맥락을 네, 맞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식의 표현을 쓰면은 결핍.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 설명 중에 뭐 그 대표적인 게 여자가 남근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생기는 어떤 성적 그 결핍. 네. 뭐 이런 설명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는 거지. 그게 없으면서부터 결핍이 자연히 생성이 된 거고, 그 결핍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됐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크림트의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항상 공존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데 표현이 굉장히 화려하죠. 얘기를 들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화려하기 심오하네요. 때문에 네. 그 화려함으로 보여지는 어떤 시각적인 자극과 그 내면의 풍요로 깔려있는 어떤 스토리들이 같이 공존을 하니까 자극적으로 한번 이게 딱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여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크림트 작품이 굉장히 자극적인데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쳐다보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래요. 제가 드린 질문처럼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금 세공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금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화가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고, 2차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어떤 프로이드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을 또 바라보면서 뭐 영향을 그렇게 받았을까는 그런- 생각이 돼요. 왜냐면 비슷한 시대에는 맞는데 네.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음. 저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내가 물어보러 가야겠네. 그러니까 과연 프로이드의 성적인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제가 싶네요. 나중에 천당 가서 두 사람 만나가지고. 네, 두 분이 친구셨나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일정량의 영향은 있었겠죠. 같은 나라에 살았고. 근데 또 오스트리아에 있었다는 네. 그런 공통점이 시대도 또. 비슷하고 하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추구하는 바는 교묘하게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시대도 비슷하고 또 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부분을 또 한쪽은 화가라는 부분에서 하나는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같은 성에 대한 거를 이게 했다라 그 뭐라 그럴까 주제로 삼았다라는 게 좀 네. 어떻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이거를 막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가지고 그 두 분이 서로 교감을 했는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막 댓글 달릴 것 같아요. 네, 아시는 분들 네, 막 댓글 아시는 다셔도 분들.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시대적인 거에서 표출하는 작가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크림트는 대단한 어떤 일을 한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전이 작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돌격대 맨 앞에 나서서 치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전이 그렇죠. 작가잖아요. 네. 근데 크림트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서부터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이게 과연 사람이 살만한 거냐. 이걸 강하게 어필한 거죠. 네. 그 강하게 어필하는 그러니까 성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건 뭐 생존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어필했던 거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작가는 좀 다른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에 이렇게 관심을 두더라도, 그때뿐이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작가들은 좀 달라요. 저도 작가지만. 한 번 여기에 꽂히면 거의 평생을 그거에 대해서 열정을 쏟아붓죠. 아하. 그러니까 이 작가 하는 사람들은 몰입도가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크림트는 그것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성욕이 인간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또 그것을 또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굉장히 왕따였어요, 이 사람이. 삶을 보면. 왕따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표현법을 계속 개발해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결핍을, 자신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결핍에서부터 결핍을, 출발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칠형제인가 뭐 몇 학년가 뭐 자식이 되게 많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또 이제 사는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또 생긴 것도 그렇게 막 이렇게 핸섬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미남이라고 보기에는 뭐 그렇다고 못생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들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제가 이렇게 막 돌발적으로 막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또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뭐, 끝으로 정리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몰입, 열정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일정량은 작가적인 삶을 사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몰입이나 열정적인 삶에 대해서.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이거는 나한테 좀 중요하다라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에 좀 끝을 보는, 한 번은 끝까지 내가 한번 가봤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삶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열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점점 좀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열정이라든지 열기 아니면 어떤 뭐 희망 이런 걸 자꾸 잃어가시는 것 같은데 요 시간만큼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열정을 좀 분출해내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또 저희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보다 나은 모습으로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